안녕하세요. 행복을 부르는 사인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오늘은 잦은 부부싸움에도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자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부싸움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요, 관계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이런 여부에 상관없이 나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자주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완전히 예방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일 거예요. 상대방 마음에 내가 쏙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간의 인격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들도 다 차이가 있으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에야 이는 불가능한 부분일 거예요. 저 역시도 이혼이기 부부관계에 대해서 12년 정도의 상담을 이렇게 해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내 마음에 완전히 쏙 드는 남편은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내를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사이가 나빠지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케이스 사이에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달라서 이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등 속에서 더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는 상대방의 모든 부분들을 알아서 미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이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만약에 찬장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팍 나쁠 수가 있겠죠. 내가 물건을 거기에다 올려놓을 만한 나만의 명분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명분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어떡하냐고 탓하는 식으로 나오면 보통은 바로 반박을 하게 되겠죠. 내가 여기에 올려놓으려고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도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만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로 나와 버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떠한 감정들을 느낄까요? 그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 말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생각한 의도와 분명히 달라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부정당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해명으로 인해서
상황이 해소되고 풀리는 게 아니라 다시 나의 말에 대한 반박들이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의 순서를 잘 지켜줘야지 나의 정당한 의도와 뜻이 상대방한테 잘 관철될 것이고요. 상대방 역시나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나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이 섣불리 넘겨짚었다 라는 인식이 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정과 공감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러한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정당성, 그리고 내 의도가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어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부정당했다라는 반사적인 생각,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도록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작업들이 가장 선행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인정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사정, 사유, 그리고 내 의도들을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이 사람은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는 의지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인정 공감을 넘어서서 내 의도, 오해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 뒤이어서 나도 좀 더 다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는 나의 마음에 감흥해서 자신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같은 상황에서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오해든 무엇이든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더 매끄럽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의 사고의 틀을 갖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을 먼저 위하고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매끄러울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의 일상적 상호작용은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원만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감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화법을 가장 우선순위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었는지 나는 어떠한 의도였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면 당신이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개선 의지, 개선 방향이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니 이 점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의도와 나의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한 설명도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황일 때는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조금 접어주셔야 합니다. 전달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관철되는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의 인정 공감 작업들을 정성껏 밟아주셔야 됩니다. 내 해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재반박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공감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을 거야 와 같이 상대방 감정을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가 아니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충분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입장을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고 내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관철시켜서 상대방의 의지와 뜻을 꺾겠다는 의도는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행동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아마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생각, 뜻 무엇인지 잘 알겠어. 한 번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바로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꾸준히 시도하고 노력해볼게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노력하는 액션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러한 이유였기 때문이니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관철이 아니라 전달까지는 확실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대방과 내 뜻이 합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일단 내가 맞춰주기 위한 액션들을 먼저 취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은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조금씩 설명해 주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에게 도움이 될 법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